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 녹화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한 달여간 진행했던 케이스 리뷰 어떠셨는지요? 이게 고객님들 정보보호 차원에서 아쉽게도 업로드 되진 않았지만 많은 선생님들한테 지도자 여러분들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 뉴만 선생님의 뉴만 키네지올로지 책을 기준으로 우리 주요 관절 파트들 또 이제 제 생각대로 조금씩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은 고관절 신전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신전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대둔근과 햄스트링 관계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약간의 심화 과정, 다음 주 요거는 이제 라이브 강의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약간 기초편이고요. 굉장히 짧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까지 담아봤으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왼쪽 사진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대둔근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 바이세스 피모리스 그러니까 햄스트링의 일부죠. 대퇴 이두근.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에 이제 세미 텐디노서스나 세미 멤브라노서스가 이 결합돼서 햄스트링 그룹 이제 햄스트링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금 작게 보면 바이셉스는 롱 헤드와 숏 헤드로 나뉘니까 이제 네 가지 머슬들로 합쳐진 이 그룹이고 이 대둔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둔근 있고 중둔근 있고 소둔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대둔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요. 이 근육들의 지금 부착부를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만 조금 알고 넘어가자면 우선 대둔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 일룸 장골에서부터 그리고 세이크럼 청골도 지나가고요. 칵시스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취엠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약간 덮으면서 그쵸? 그리고 피머 GT라고 하죠. 흔히 그레를 트로켄터 아래쪽에 뒷면인데 아래쪽에 글루티얼 라인이라는 대둔근이 붙는 대둔근 거친 선이라는 그 영역에 이제 이렇게 붙게 되죠. 이 지금 뼈 모양에선 나오진 않지만 이쪽과 함께 이 옆면에서 우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ITB 일류티비알 밴드 장경인대와 또 함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장경인대가 앞쪽에선 TFL 이 뒤쪽에선 대둔근과 함께 Y자로 형성돼서 수직 직하방으로 주행하면서 이렇게 절디스 튜버클 그러니까 이 정강이 쪽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비골 쪽까지도 같이 함께 이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 보면은 보통 이스취엠에서 시작하죠. 이스취엠 튜버시티 좌골 결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티비아 그리고 피뷸라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이 그림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대둔근을 이렇게 커팅한 면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대둔근 근 위치를 조금 자세히 보기 위해서 보시면 이 옆면에서는 굉장히 큰 면적이 중둔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소둔근의 이제 면적이 분포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요. 그러니까 즉 일룸에서 봤을 때 일룸 뒤쪽 영역에만 대둔근이 있죠. 그리고 이 세이크럼에서는 굉장히 넓게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이 그림처럼 지금 이 면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덮어지는 거죠. 대둔근 글루티얼 라인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리고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여기서 부착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이세스 피모리스, 롱거스 앤 세미 텐디노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좌골 결절에서 시작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세미 멤브라노서스는 티비아 이 안쪽 그리고 바이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뷸라 그쵸? 피뷸라 쪽에도 붙게 되고요. 그리고 세미 텐디노서스 거위발 힘줄 패스 앤셀리너스를 이루는 또 하나인 세미 텐디노서스는 이 약간 정강이뼈 안쪽
그러니까 즉 반 힘줄근, 반 건양근은 정강이뼈 조금 더 이 앞쪽 안쪽에 부착되고, 반 막양근, 세미 멤브라노서스는 정강이뼈 그러니까 뒤쪽 안쪽 면에 부착이 되고요. 햄스트링 머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뷸라 쪽에 부착이 된다. 그래서 안쪽에 부착되는 것은 세미라고 시작하는 이 반막 혹은 반건양근, 반막양근 얘네들이 있고, 바깥쪽은 이 대퇴이두근, 바이세스 피모리스가 부착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그 천장관절 설명드리면서 여기서도 이제 햄스트링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한다. 바로 이 세이크로튜버러스 리가먼트와 햄스트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지금 이 모습과 같은 뉴테이션, 즉 룸보펠빅의 안정성, SI 조인트의 안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 뉴테이션, 앞끄덕임 움직임, 세이크럼은 앞으로 기울어지고 이 펠빅 본 자체는 이 뒤로 기울어지는, 이 서로 크로스되죠. 이 움직임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동적으로 아래 영역에서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세스 피모리어스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이크로튜버러스 리가먼트, 요것이 바로 이제 요것이었죠. 그래서 햄스트링과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이 무릎 컨디션이나 혹은 햄스트링이 좋지 못하면 이 SI 조인트의 어떤 문제들 당연히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 SI 조인트가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세이크럼에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일룸도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 글룻 맥시머스도 사실상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과 함께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점차 이 강의의 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허리를 구부리는 것. 여기서 앞서 강조했던 이 글룻 맥시머스의 부착 부위, 그리고 햄스트링의 부착 부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이 부착 부위들을 우리 머릿속으로 얼마만큼 잘 그려내고 있는지, 이게 현장에서 얼마만큼 잘 나올 수 있는지 약간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움직임은 특정 운동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저도 방금 뭐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할 때도 허리를 구부리고, 뭐 이를 닦을 때나 여튼 뭔가 물건을, 아래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허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마련이겠죠. 서 있는 상태라 가정을 하면. 자, 이때 보시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모멘트 팔이 가장 긴 것은 어덕터 이제 매그너스죠. 내전근 업로드 되었던 내전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전근이 우리가 이렇게 몸이 완벽하게 펴져 있는 상태 혹은 굴곡되어 있는 상태라면 힙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앞의 내용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래서 모멘트 팔이 가장 긴 것은 우선 이 어덕터 매그너스인데, 이것을 지금 이 그림에서 차치하고 세미 텐디노서스와 즉 햄스트링과 글룻 맥시머스의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볼게요. 보시면 15도 정도 기울였을 때는 둘의 모멘트 팔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도가 점점 심해지면 오히려 글룻의 모멘트 팔은 줄어듭니다. 햄스트링의 모멘트 팔은 점점 길어지게 되죠. 자, 토크와 모멘트 팔의 개념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모멘트 팔이 길다라는 건 뭡니까? 우선 근육의 횡단면적도 중요하지만 그 해당 움직임에서 그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즉, 뭐 근육 활성도도 이에 포함을 할 수 있겠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면 많이 구부릴수록 햄스트링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글룻의 활용도는 한 15도 정도 구부렸을 때 높아진다.
가장 높고 그 점점 더 이상 허리를 숙이게 되면 글룻 맥시머스는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을 앞서 배웠던 그 근육의 부착점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여기 바디웨이트 체중이라고 긴 검정색 화살표 보이시죠? 한 15도 정도 기울였을 때는 힙 조인트 이 초록색 점을 중심으로 살짝 앞으로 지나가게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도에서 45도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구부렸을 때 보시면 훨씬 이게 멀어지면서 앞쪽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때 우리 힙 조인트를 축으로 이 펠빅의 움직임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우리가 대둔근이 이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착되어 있겠죠. 그쵸? 근데 힙 조인트를 중심으로 지금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니까 지금 이것은 뉴테이션과 카운터 뉴테이션을 말하지만 이것이 통째로 이 이스트리엠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 앞쪽, 골반의 앞쪽은 아래로 내려오는 이 그림과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렇죠? 이스트리엠 쪽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 앞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이크럼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대둔근은 이 힙 조인트 축 위로 그냥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뒤쪽으로 뻗어낼 수 있는 모멘트 팔이 그렇게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이것을 이 화살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만큼의 이제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모멘트 팔은 햄스트링의 모멘트 팔인데요. 이것으로도 또 뭐 대둔근을 유추해 본다면 대둔근 화살표가 지금 이 힙 조인트 관절과 멀리 있다가 상체가 더 숙이면 숙여질수록 화살표가 조금 더 가깝게 붙죠. 가깝게 붙는다는 말은 뭡니까? 모멘트 팔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햄스트링 보시면 우선은 뒤로 가는 모멘트 팔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스트리엠에 붙어 있는 햄스트링이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위로도 올라가고 이 뒤쪽으로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멘트 팔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햄스트링 안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는 햄스트링이 팽팽하게 늘어난 수동 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햄스트링이 위로 다시 이스트리엠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햄스트링은 강한 수동 장력을 받으면서 팽팽한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값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에 조금 입각해 보자면 우리 하이퍼 익스텐션 머신 혹은 이것과 유사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운동을 지도하실 때 포커스를 어디다가 두시는 편이십니까? 지금 앞서 이 그래프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햄스트링의 장력을 통해서 골반을 안정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주요해지겠고요. 만약에 글룻을 트레이닝 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내려갈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 에렉터 스파인의 딥 머슬들이 함께 자극된다라고 나오는데 딥 머슬들을 자극시키려면 이런 식의 패턴의 힙 힌지 패턴의 움직임에서는 이 딥 머슬들은 사실 그냥 척추 자체를 척추 기립근이잖아요. 이름도 어떠한 움직임이건 어떠한 각도에서 척추를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역할만을 할 테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빨리 움직여진다면 이 딥머슬들의 이 작용, 활용들은 오히려 더 감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육들 타입으로 보면 속 안에 있는 근육일수록 천천히 움직이고 느린 것을 지향하는 반면에 빠르고 힘이 좋은 근육일수록 빨리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하이퍼 익스텐션 머신에서 굉장히 막 빠르게 반복을 하면서 움직인다면 지금 어떤 근육을 타겟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햄스트링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햄스트링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런 이 형태의 운동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코어, 그러니까 복강 내압 조절, 즉 코어 안정성이 확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햄스트링이 이 골반을 계속 끄집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뭐 천장관절, 요추 모든 밸런스들을 룸보 펠빅 힙 컴플렉스의 모든 밸런스들을 좀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이 타겟팅이 되던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려가는 깊이가 깊어지면 햄스트링의 개입이 훨씬 더 높아진다. 깊이가 좀 낮으면 글룻의 활성도가 좀 높아진다. 그리고 빠른 움직임에서는 이렇게 큰 머슬들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좀 느슨한 천천한 움직임에서는 이렇게 뒷머슬들의 작용들이 훨씬 더 강조된다. 이런 것들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고 어떤 고객님의 상태에 맞춰 어떠한 형태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 트레이너들의 역량의 차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움직임 정도로만 햄스트링과 글룻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듯 이 글룻과 글룻 맥시머스와 햄스트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이 또 신체 바디웨이트의 체중 중심은 살짝 그 뒤로, 그러니까 즉 이 중심선이 살짝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살짝 기울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잘 저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햄스트링과 글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햄스트링과 글룻은 주동근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와 기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안타고니시스 머슬들, 그러니까 힙 플렉서들, 이 둘의 작용이 굉장히 또 둘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요 그림을 조금 시작으로 서 있는 포지션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힙 플렉션, 뭐 이렇게 굽힘 구축이 일어났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좀 좋지 않은 경향성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다른 보편적인 움직임에서는 이 글룻, 그러니까 즉 힙 익스텐서와 힙 플렉서들이 어떤 식의 밸런스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생각보다는 길어졌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